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대학원의학과 정호섭입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소생학 3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리서치 스테이션 그레이트의 인물은 덴마크의 헤르올트와 라핀입니다. 제목에서 둘을 덴마크의 언성 히어로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왜 이들이 이름 없는 영웅인지 이번 발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올트는 덴마크의 아반이라는 도시에서 1764년 태어났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덴마크 해군에서 외과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펜하겐 대학에 해부학 교수로 지원했으나 떨어졌고 이후 1805년 정원외 교수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19년, 1834년 두 번 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836년 향년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헤르올트는 그의 친구 라핀과 함께 여러 책을 출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핀은 덴마크의 비보르에서 1769년 태어나 코펜하겐에서 의학, 수의학, 그리고 식물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말고사를 본 기록은 없다고 하고요. 대신 그는 바로 취업을 해서 응용과학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산업부와 그리고 공장의 왕립조사단, 그리고 수산업, 그리고 아쿠아빛 증류주 책임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1808년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둘의 인생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헤롤트는 이론적인 부분을, 라핀은 실용적인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이 공동으로 작성한 88페이지 책의 제목은 익수자 소생술의 역사적 조사와 그들을 되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796년 발표된 이 책은 그동안 소생의 노력들과 현재 소생의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면서 저자들의 논평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책의 첫 17페이지에서는 당시 시대의 소생술의 발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이것은 18세기 말에 대규모 또한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인도적 조치에 대한 역사적 조사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존 헌트와 찰스 카이트에도 언급되었던 암스테르담의 사회공동체를 소개하면서 이 책은 시작됩니다. 1767년 시작된 이 단체는 익수 후 소생술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명한 사람에게 6개의 금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사회조합은 로테르담까지 퍼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테르담에서는 익수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까운 집이나 여관 등을 소생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생겨났고, 이것을 거부하였을 경우 벌금까지 물렸다고 합니다. 이 단체가 설립되고 14개월 동안 19명의 생명을 구했고, 이것을 계기로 이런 단체들을 위해 기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헤롤트와 라핀은 이 책에서 이들의 노력으로 사회조합이 네덜란드를 넘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북아메리카, 동인도, 심지어 알제리까지도 퍼졌다고 논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초반에 네덜란드와 독일의 함부르크, 파리, 스코틀랜드 등에서 이런 운동이 성공을 거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쿨렌의 편지에서 오늘날의 기관사건에 해당하는 구부러진 카테터를 글로티스와 트라키아로 넣는 편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앞선 다른 나라들의 소생의 노력과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심지어 당시에 낙후된 지역이었던 알제리에서도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요, 본인들의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이런 노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물로 쌓여있는 수도 코펜하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덴마크의 현실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익수자와 의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 아무 의미 없이 구경하는 사람만 많고 물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는 건져내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도 운하 근처나 사람이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공간에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공공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덴마크 현실에 대한 수치감을 표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자들이 생각하기에 익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가장 이롭고 편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용된 수생술에 대해서 리뷰하고 있는데,
당시 덴마크의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당국자들을 타겟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 두 과학자가 상당한 통찰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포셉 같은 것을 만들 때 잘 녹는 철 대신 황동으로 만들기를 제안하였으며 익수자를 구할 때 구조자와 익수자의 안전을 위해 라탄과 가죽으로 만든 보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익수자의 사망 원인이 이전에 주장되었던 뇌졸중이나 폐 붕괴가 아니라 저산소증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시대가 산소가 발견된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로 이것 또한 둘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익수에 의한 호흡부전이 심부전 뇌손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였고 다음 목표에 따라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생명 기능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해야 하며 특히 호흡과 피의 순환 그리고 억제된 신경의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치료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식한 사람은 혼자 내버려 두어도 깨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멈춰진 호흡은 반드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슴 압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강대 구강호흡법보다는 그림에서 보듯이 존 헌터가 사용했던 벨로우즈법을 통해서 순수한 공기를 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공기는 코를 통해 불어넣었으며 잘 들어가지 않으면 턱을 내리고 혀를 내밀고 앞서 나온 스코틀랜드의 먼로의 방식대로 곡선 카테터를 기관으로 밀어넣는 방법을 추천하였고 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턱이 닫혀있는 경우에는 의사에 의해서만 시행되는 트라케오스토미가 에어웨이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트라케오스토미가 훨씬 덜 위험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 논쟁에 의해 사열에 대해서 크게 비난을 하였고 또한 순환의 측면에서 저체온증이 위험해 미어밍하는 방법으로 돌이나 젤을 올려놓는 것보다는 따뜻한 옷가지나 왬베스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충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전기 충격은 이 책이 출판되기 8년 전 찰스 카이트가 처음 언급하였습니다. 두 과학자의 전기 충격에 대한 논평은 그들이 전기 충격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이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 충격에 대해 책에서 언급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를 심장에 직접 가하는 것과 같이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익수자에서 전기 충격을 가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심장과 폐의 큰 혈관에 직접 가하는 것은 폐가 공기로 가득 찼을 때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이후 약 100년이 지나서야 프레보스트와 바텔리에 의해 전기 충격이 VP에서 효과있음을 밝혀졌고 이후 약 50년이 더 지나서야 전 세계 의학계에서 전기 충격이 효과 있는 치료로 인정되었습니다. 책의 결론으로 헤르올트와 라피는 익수자를 구하고 치료하는 알고리즘과 필요한 기구들을 나열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96년 발행되었던 헤르올트와 라핀의 책은 1960년에 재출판되었는데요. 재출판은 스칸디나비안 소사이어티 오브 아네스테올로지스트에서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덴마크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제작되어 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의 업적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책을 재출판한 헤닝 폴센은 이 둘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마취학과 소생학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가리켰다. 헤르올드와 라핀의 저술은 약 200년 전 당시에 행해졌던 소생술에 대한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당시에 시행된 소생들의 성과들과 의학이 발전하던 모습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이 책이 200년 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던 의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실제 환자를 볼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당시 덴마크 정부 관료들에게 소생술의 공적인 필요성까지도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과 정보의 교환이 급속도로 빨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과 발전된 도구들 그리고 다른 의사들과
사람들의 경험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것들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여 현재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미래의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덴마크의 언성 히어로 헤르올드와 라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